약간 좀 이렇게 뭔가 좀 젊고 뭔가 좀 액티브하고. 네, 여기 지금 셀토스가, 수많은 셀토스가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차가 가장 마음에 드세요? 여러 가지 색깔들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은 흰색인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차 타는 게 좋을까요? 아니야, 저 은색? 저 은색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저 은색과 흰색이 저는 거의 쌍벽을 이루는 것 같고, 다른 색깔들은 조금 더 뭐 노란색도 괜찮긴 하지만 너무 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어요. 자, 어쨌든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고른 차, 흰색 셀토스입니다. 한번 직접 시승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사실 아니, 출발부터 갑자기 막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기분이 막 좋아져요. 아니, 이 차 사륜구동이었거든요. 왜 사륜구동이지? 지금 시승차 중에 사륜구동과 전륜구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사륜구동인가요? 아무튼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는 기아 셀토스입니다. 기아 셀토스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셨죠. 정말 저도 기대가 컸습니다. 이 자주색도 사실 저는 자주색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아니었는데, 밖에서 보니까 굉장히 선명하고 차가 당당해 보이고 단단한 그 셀토스 원래 그 이미지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고 이 셀토스 자체일 텐데요. 이미 저희가 셀토스 영상을 몇 번 올렸죠? 한 5번? 5번 정도 올렸는데요. 정말 올릴 때마다 조회수가 빵빵 터집니다. 진짜 셀토스만큼 조회수가 많이 터진 차는 소나타 처음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런 관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는 그냥 소형 SUV라고 부를 수 없는 차죠. 사실 이 차를 왜 소형 SUV라고 파는지 모르겠어요. 준중형 SUV의 3cm 작은 버전 뭐 이런 식으로 팔아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니로를 보면서 니로를 소형 SUV라고 파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니로의 전장을 보면 소형 맞습니다. 좀 작아요. 차에서 전장만 볼 건 아니잖아요. 차의 실내 공간은 얼마나 넓은가, 아니면 트렁크 공간은 얼마나 넓은가, 이런 거 보려면 전장보다는 휠베이스의 길이를 봐야 될 텐데, 그 휠베이스의 길이는 누가 봐도 더 이상 소형이 아닌 게 니로였어요. 그런데 그 니로하고 뭐 큰 차이 없다. 니로만큼 큰 자동차. 그리고 일단 이 차가 니로보다 더 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족보가 좀 꼬였어요. 니로가 아무리 봐도 소형이 아닌데 니로보다 더 크다. 그럼 이 차는 뭐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물론 휠베이스는 니로가 2700으로 거의 업계에서 압도적인 수치의 휠베이스를 보여줍니다. 니로만큼 휠베이스가 긴 SUV는 소렌토, 산타페 뭐 이 정도 돼야 니로만큼 휠베이스가 길어지죠. 그래서 지금 뭐 투싼이나 뭐 스포티지 이런 차들은 니로보다 짧아요, 휠베이스가. 이 차가 그래서 족보가 좀 꼬이는 거죠. 스포티지 타신 분들한테 악플 무지하게 받았어요.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어요. 스포티지가 준중형이죠. 이 차는 소형입니다. 일단 그 급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소형이 계속 럭셔리하게 점점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 그러면 준중형에서 얻지 못하는 가치를 소형에서 얻게 된다라는 거죠. 크기에 대해서는 뭐 일단 당당함이나 뭐 존재감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한 등급 위의 차가 더 높은 건 당연하죠. 요거 전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스포티지 승이네요. 자, 코너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좀 아슬아슬한데요. 이 속도 속도 너무 빨라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나 안 밟아도 되나요? 안 밟아도 되는군요. 이걸 돌아나가네. 이 정도면 언더스티어 나겠지 하고 가속 페달을 좀 더 밟아봤는데도 네, 언더스티어가 거의 나지 않고 그대로 쫙 돌아나가는 걸 보여줍니다. 대단한데요. 제가 니로 EV를 타는데, 니로 EV는 사실 코너링이 조금 깡패죠. 무게가 아래쪽에 이렇게 딱 몰려있는 데다가 강성이 너무나 좋아서 코너링이 깡패인데, 얘는 도나요? 약간 코너가 약간 불안하게 돌아요. 롤링이 좀 있어서 이거 못 돌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돌아나갑니다. 일단 코너링 성능 봤고요. 코너링에서 롤링은 좀 있는 편이고 약간 불안감은 있지만 뭐 크게 지장 없는 정도. 일단 차급이 좀 있는 데다가 저희가 또 3명이 워낙 무게가 좀 있는 사람 3명이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소형 SUV로서 잘 만들었다는 거지 소나타만큼
대단하다는 건 아니에요. 소나타는 정말 코너링이 대단하거든요. 네, 소형 SUV로서는 굉장히 좋다, 정말 우수하다라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코너링에서 또 인상적인 부분은, 코너링에서 제가 핸들을 좀 덜 꺾으면 야야 너 그렇게 덜 꺾으면 너 코너 밖으로 빠져나갈 것 같아, 내가 더 꺾어줄게 라면서 더 꺾어주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버튼을, LFA 버튼을 키지 않아도 차선 이탈 방지기가 있기 때문에 이미 벗어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줘요. 거기다가 LFA까지 켜면 차선 가운데로 가려는 노력을 더 해줍니다.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되면 코너링, 직진 성능 이런 것들 정말 우수하게 보여주죠. 이 차급에선 처음으로 LFA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LFA라는 건 뭐냐면 차선 가운데를 유지해주는 장치죠. 이 차급에서 처음이라고 하면 이제 좀 섭섭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니로 EV에 달려 있거든요. 저는 니로를 소형 SUV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그렇게 제가 니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은데, 한 번도 그 차를 타면서 이 차가 소형이다 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너무 크거든요, 실내가. 좀 작아야 소형이라고 하지. 왼쪽으로 옮기면 스포츠 모드예요. 스포츠 모드에서 가속감을 한번 보죠.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나면요, 6단, 7단 매뉴얼 모드로 바로 변경되고요. 오른쪽으로 하면 D4, D5 이런 식으로 기어가 바뀌는 걸 보여주네요. D7, D5, 6, 7 이런 식으로 D자 옆에 숫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단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숫자가 이렇게 작은 글씨로 나타나는데, 전 이거 굉장히 좋게 봅니다. CT들에 이런 게 달려 있는데 다른 변속기에도 이런 게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7단이어서 지금 크루징 모드로 가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1500rpm까지 있네요. 1.6 터보 엔진인데 정말 가속감이 우수해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나면 스포츠 모드가 RPM을 조금 더 높게 사용하니까 이거 괜찮습니다. 스포츠 모드가 기어를 한 단을 옮기는 순간 기어를 한 단 낮추네요. 아래로 내리면 시프트 다운, 위로 올리면 시프트 업입니다. 자, RPM을 지금 극단적으로 올려보고 있습니다. 6000rpm으로만 계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RPM이 높아도 엔진 소음이 그렇게까지 거슬리게 들리는 게 아니라 꽤 박진감 넘치는 엔진 소음으로 바뀌어서 들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소리가 약간 올라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 소리가 듣기 좋으냐 싫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듣기 좋은 소리로 잘 가다듬어진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가 터보 엔진에 대해서 꽤 잘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은 차에 좀 적용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RPM을 높이고, 치고 나가는 느낌 너무 훌륭해요. 지금 고속도로 최고 속도에 가까운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성능으로 밀고 나간다, 이건 진짜 대단합니다. 갑자기 얼마 전에 어떤 차를 탔었는데 그 차보다는, 이게 터치식이야. 터치식. 터치식이에요. 근데 제가 타던 차들이 다 그래서 그런지 자꾸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놓치게 돼요. 가속 페달이 제가 가진 차들이 거의 대부분 오르간 타입 가속 페달이거든요. 근데 이 차는 좀 가벼운 작은 가속 페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가끔 하다가 이렇게 옮기다 보면 놓칠 때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튕겨나가서 놓칠 때가 있어요. 보통 이제 모든 차들이 그런데 페달의 위치가 정확하게 자기 가운데에 있는 차는 흔치 않아요. 약간 한쪽으로 쏠리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 차는 약간 가속 페달이 오른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타입이라서 더 가속 페달에서 발이 미끄러지는 경우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첨단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첨단 기능을 살펴볼 텐데요. 이 차에는 첨단 기능이 동급에서 처음으로 HDA가 들어가 있고요. HDA 그리고 LFA가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 가운데로 제대로 넣어준다는 얘기죠. 버튼을 누르면 HDA가 작동되고요. 핸들에서 손을 떼도 차선 가운데로 확실하게 넣어줍니다. 정말 확실하게 넣어주기 때문에 별로 우려가 되지 않아요. 그냥 이거 놓고 가도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앞차를 추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차선이 흐려지면 앞차를 따라서 그 차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기능이 있죠. 탁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탁월하고요. HUD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HUD가 쏙 들어가 버려요. HUD가 거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가요? 이렇게 누르면 다시 뿅 나오고, 뚜껑까지 샥 닫아줍니다. 사실 HUD가 햇빛을 받으면 손상되기 쉬운 부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HUD를 이렇게 덮개로 덮어놓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차선을 들어가면요, 정말 섭섭하게도
이 차가 알아서 핸들을 돌려줍니다. 제가 하는 일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그 운전을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 내가 이거 멋있는 핸들링을 보여주고 싶은데 근데 얘가 하고 있어. 얘가 스스로 이렇게 운전을 해버리고 있어. 좀 섭섭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사륜구동이 되면 링크가 멀티링크고 전륜구동을 하면 링크가 토션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 알면서 왜 물어보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토션빔이라는 것 자체가 전륜구동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륜구동 자동차는 토션빔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댓글 같은 걸로 이 차 사륜구동은 멀티링크인가요? 토션빔인가요? 당연히 멀티링크죠. 그러면 그 둘의 주행감각 어떻게 다를까요? 토션빔은 쓰레기니까 토션빔이 훨씬 나쁘겠네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혼다 시빅 R, 그 엄청난 혼다 시빅 타입 R, 정말 그렇게 니르부르크링에서 최고 기록을 세우는 타입 R도 토션빔이었어요.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네, 뭐 얼마 전에 바뀌었지만 그래도 그 엄청난 차가 토션빔으로, 골프가 토션빔으로. 근데 중형차에서 토션빔은 조금 원가절감 느낌이 좀. 그런데 그냥 토션빔이라는 말 자체로 어떤 차를 깎아내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승차감은 지금 굉장히 우아합니다. 우아하게 소형 SUV가 이렇게까지 부드러웠나? 소형 SUV의 승차감이 아닙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정말 우수하다는 걸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일반 도로도 아니고 여긴 그 독특하게 만들어진 길폭도 넓었다 좁았다 차선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런 길인데도 굉장히 길을 잘 따라갑니다. 그리고 핸들을 돌리는 거 보세요. 뭐 어느 정도 한 15도 정도를 좌우로 이렇게 꺾어주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 정도 꺾인 도로인데 좀 잘 꺾어주느냐? 네, 잘 꺾어줍니다. 아니 잠깐만. 잠깐만. 15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어요. 네, 이런 자율주행 관련 기능은 어디까지나 보조장치예요. 네, 이 정도 꺾어준다. 초미세먼지 23. 사실 미세먼지는 조금 더 필터가 좀 더 좋아질 필요는 있겠네요. 뭐 완벽한 느낌은 아닙니다. 아무튼 24 정도. 조금 미세먼지 필터는 조금 좋은 거 껴줘도 될 텐데 요즘 현대기아차답지 않게 조금 필터가 급 나누기 아닐까요? 응? 급 나누기. 급을 나누고 있다. 그게 요즘 들어서 정말 관심의 그 대상이 되고 있어요. 공조장치의 필터 브랜드가 어디 거냐 한번 봅시다. 궁금해 하시니까 이거를 제가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뭡니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당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로 정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디모사 제품이라서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많은 소비자들이 우려를 하긴 해요. 디모사 제품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디모사 제품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디모사 제품이지만 옛날하고 똑같진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계 높은 걸로 교체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강연 때 로프트를 들고 가시면 안 돼요? 이걸로 바꾸라고? 강연할 때? 네. 현대차 강연할 때? 네. 현대기아차에서 그 정도 만들겠죠.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그 정도 퀄리티가 나올 겁니다. 네, 오늘 기아 셀토스를 또 이렇게 시승을 해보게 됐는데요. 뭐 아주 짧은 시간 시승이어서 정확하게 차가 이렇다 저렇다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긴 시간 시승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많은 부분을 샅샅이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형 SUV 급에서 이렇게까지 훌륭한 자동차가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탄했고요. 소형 SUV 시장이 점차 커지고 점차 경쟁이 격화되면서 정말로 이 소형 SUV라는 그 세그먼트를 뚫고 나오는 자동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 정도 자동차는 그냥 스포티지라고 하고 팔아도 됐을 정도로 그런 훌륭한 자동차로 만들어진 것 같네요. 앞으로도 또 다양한 자동차들이 나올 텐데 또 어떤 자동차가 또 우리를 기쁘게 해줄지 정말 기대가 커지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셀토스에 달려있는 FCA 시스템에 대해서 시연을 보여드리고요. 시연하는 동안에 제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앞쪽에 그 무서워. 자전거, 네. 그 보행자가 있죠. 저희는 네. 이제 자전거를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할 겁니다. 아, 자전거까지 지원되는군요. 아. 원래대로 하면 사실 이제 자전거는 이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없다가 평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장소적인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네. 이제 고정된 상태에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니, 오, 이게 정말 자신 있으신가요? 브레이크 안 밟고 계십니다. 안 밟고 계세요. 오, 네, 오, 네네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아, 이렇게 간단히? 아, 이거 나도 하겠네. 너무 짧다, 아니, 이렇게 레이서 대표님이 나설 일이 아니었는데, 이게 제가 체험해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아쉽게도 오늘 정말, 정말 근데 이거 100% 정말 신뢰할 수 있어요? 정말 100% 믿으십니까? 앞으로 믿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가서 서 네. 계세요. 여기 가서 서 계시. 아, 구준학 대표님이셨는데요. 레이스계의 신사분이 이렇게 또 이렇게 시연을 해주시니까 더욱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사실 잘 아는 분이어서 좀 짓궂은 농담을 해서 죄송합니다.